오늘은 KB금융의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눌림목 진입 타이밍인지 아니면 단기 고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나 재무제표는 과감히 배제하고요. 오직 차트 흐름, 이동평균선, 거래량, 보조지표 같은 기술적 요소에만 집중해서 매매 전략까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초 KB금융은 1월 중순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악습권에서 움직이다가 2월 들어서는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월 13일엔 약 38만 8천 주의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이후 3월까지는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점점 눌리게 돼요. 4월 9일엔 결국 장중 저점 69,300원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상반기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간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저점 탈출이 이루어지면서 5월, 6월 두 달간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세가 펼쳐졌고요. 7월 8일엔 장중 최고가 12만 2천 원을 찍으며 거의 2배 가까운 랠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후 단기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7월 11일 현재 주가는 11만 6,700원입니다. 최고가 대비로는 약 4.3%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눌림목 초입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단기 고점 소화 구간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 정렬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KB금융은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모두를 상회하고 있는 정배열 상태입니다. 특히 4월 저점 이후부터는 모든 평균선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건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아직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구조예요. 5일선은 단기 조정의 영향으로 살짝 꺾인 상태지만 21선은 계속 우상향 중이고요. 61선과 121선도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위치가 단순히 단기 과열 조정이지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걸 시사하죠. 이동평균선 간 간격도 중요한데요. 5일선과 21선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조정 구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진 않았고 눌림 조정에 가까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월 13일에 약 38만 8천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의 시작점이 됐고요. 이후 3월부터 4월까지는 일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전후로 유지되며 방향성 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상승 랠리와 함께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게 바로 수급이 살아난 대표적인 증거죠. 최근 조정 구간에서는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건 투매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온 흐름이고 하락에 대한 공포 수급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등 시 거래량이 다시 20만 주 이상으로 증가하면 기술적 반등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양봉 중심의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종가 기준 상승 마감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매수세 우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었고요. 7월 8일에는 윗꼬리가 길게 남은 음봉 캔들이 나오며 차익 실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윗꼬리 음봉과 짧은 몸통 캔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구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단기 박스권 초입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RSI, MACD 같은 보조 지표를 보겠습니다. RSI 지표는 현재 약 60일에서 63 구간입니다. 과매수권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세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요. 조정 초입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수치예요. RSI가 50선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상 중기 강세 추세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CD는 여전히 시그널선 위에 있으며 히스토그램도 양의 값이에요. 다만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히스토그램 봉이 짧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건 단기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MACD와 시그널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지지선과 저항선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11만 5천 원입니다. 이 구간은 5일선과 21선이 겹쳐 있는 자리로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레벨이에요. 이탈 시엔 11만 2천 원 그리고 10만 8천 원까지 추가 지지선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11만 9천 원 그리고 고점이었던 12만 2천 원이
주요 저항이고 돌파 시에는 12만 5천 원, 12만 8천 원까지도 기술적 목표가로 열려 있습니다. 그럼 트레이딩 전략 정리해 볼게요. 단기 매매 기준으로는 11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하고요. 반등 양봉 캔들이 나오면 11만 9천 원까지 단기 스윙이 가능해요. 손절 라인은 11만 3천 원 이탈시로 설정하시는 게 적절하겠고요. 중기 투자자라면 11만 2천 원 부근에서 분할 진입을 고려하고 추가 하락 시 10만 8천 원, 10만 4천 원까지 대응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승 전환 시에는 12만 2천 원 돌파가 핵심 관건이고 해당 구간을 강하게 넘는다면 본격적인 상승 이파가 열릴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KB금융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저점 대비 70% 이상 급등한 이후 현재는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정배열이며 중장기 상승 흐름은 유효합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흐름까지 종합해보면 아직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눌림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육아,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2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금융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금융주 전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은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로서 실적, 배당, 정책, 수급 등 다각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금융이 왜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죠. 2025년 2분기 KB금융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강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자이익은 여전히 전체 수익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번 분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비이자이익 부문입니다. KB증권의 IB 부문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KB손해보험 역시 안정적인 손해율과 보험료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전체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다각화된 수익 구조는 향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KB금융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 배당도 짚어봐야겠죠.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6.2%였고요.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와주면서 하반기 배당 증가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선 이번 8월 중간 배당이 작년 대비 증가하거나 최소 동일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과 주가 저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라면 이건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번엔 금리 환경도 짚어봐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2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했고 유럽 중앙은행 역시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죠. 국내도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은행주의 이자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KB금융은 여기에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가 크다는 점. 둘째, 충당금 적립 여력이 풍부하고 자산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점. 셋째, 대출 확대 수요와 거래량 회복 국면에서 오히려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와 동시에 소비자 대출 증가로 인한 NIM 방어가 가능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2025년 들어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 경제 부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규제를 일부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은행권의 자본 비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은 배당 여력이나 자기 자본이익률, ROE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감원은 ESG 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신뢰 기반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 KB금융은 이미 선제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더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기관 수급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수급 흐름을 체크해 볼게요. KB금융은
2025년 4월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5월과 6월 두 달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약 2,300억 원을 넘었고요. 7월 초 조정 구간에선 매물 소화 차원의 일부 차익 매도만 있었을 뿐 중장기 보유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단순한 수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KB금융의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입니다. 현재 KB금융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5.1배,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0.45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사들뿐 아니라 국내 경쟁 금융지주 대비해서도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실적 안정성, 배당, 수급, 저평가 이 네 박자가 모두 갖춰진 종목은 시장에서 늘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향후 전망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배당락 전 배당 수급 유입이 예상됩니다. 8월 중간 배당을 앞두고 배당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두 번째, 하반기 실적 상향 가능성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만큼 KB금융은 3분기에도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이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주가에 직접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수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금융 완화 기조, 규제 탄력 적용 등은 KB금융처럼 체력이 탄탄한 지주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수급 흐름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관도 중기 전략에 따라 다시 유입될 여지가 있어요.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이 나온다면 본격적인 재상승 흐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6천 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고점인 12만 2천 원을 돌파할 경우 심리적 저항이 사라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B금융은 단순히 은행주의 흐름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는 구조적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한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적, 배당, 수급, 밸류 전부 잡힌 구간에서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